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몰려도 너무 걱정인 추석 전 6개 동시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만 청약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밀리에서제 IMT의 청약이 시작되었고 바로 내일 레뷰코퍼레이션 신한 제11호 스펙 한싹의 공모주 청약과 에이스테크의 실권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무려 6개의 청약과 9개의 증권사가 겹치는 일정입니다. 그나마 환불일은 모두 2일이고 어느 종목에 청약하셔도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서재가 가장 빠른 9월 27일 수요일 상장을 하고 10월 4일 수요일 신한 제11호 스펙과 한싹이 동시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가 먼저 상장을 하고 10월 6일 금요일 레뷰코퍼레이션의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10일 화요일 IMT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6개의 종목이 청약이 겹치고 일부 상장도 겹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청약을 해야 할까요? 먼저 쉬운 것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제11호 스펙입니다. 최근 상장한 하나플러스 제4호 스펙은 상장일 2,955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지만 바로 공모가 근처까지 하락했고 가장 최근 상장한 상상인 제4호 스펙은 이전 하나플러스 제4호 스펙의 고점보다 훨씬 낮은 2,485원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상장일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상장 스펙의 상장일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점이 매우 큰 부담입니다. 이번 청약을 진행하는 신한 제11호 스펙은 매우 규모가 큽니다. 공모가는 2,000원이지만 일반 배정 수량이 450만 주이고 금액으로는 90억 원입니다. 기간 투자자를 포함한 공모 규모가 360억 원으로 최근 상장한 스펙 약 4개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최근 스펙의 수혜 측에는 약 1000개의 기관이 참여했지만 이번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은 42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신한 제11호 스펙 상장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규모도 매우 큰 스펙이기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야겠다면 균등 배정 주식수가 450만 주이기에 균등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권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권주는 무조건 패스해야 될까요? 이번 실권주 청약을 진행하는 에이스테크는 이동통신용 기지국 관련 부품과 안테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8년까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2019년 대규모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0년 충격적일 정도로 매출과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59억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왜 진행하는 것일까요? 바로 유상증자 자금을 모두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합니다. 앞으로 예정된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59억 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입니다. 기존 주주의 청약 결과는 80.51%였습니다. 남은 487만 3,170주는 실권주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규모로는 약 7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좀 더 알아볼 것도 없이 무조건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이스테크는 최근 매우 놀라운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실권주 공모가가 1,436원인데 현재 주가가 2배보다 높은 2,925원입니다. 안 좋은 상황인 건 알지만 공모가에 비해 현재 주가가 높기에 자꾸만 관심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스테크는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에이스테크의 상승이 시작된 시기 단 1개 계좌가 약 16%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상위 10개 계좌로 놓고 보면 절반보다 조금 적은 41.68%입니다. 즉 누군가가 작정하고 주가를 올린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갭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청약 기간 중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면 포기를 하시고 주가가 만약 상승을 한다면 공모자금을 일부만 배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테크는 SK증권, 상상인증권, KF투자증권으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실권주 청약은 증권사와 관계없이 경쟁률을 통합하여 배정하므로 어느 증권사에 청약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청약하실 분들은 가장 큰 증권사이고 앱에서 권리 매도가 가능한 SK증권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는 10월 11일 화요일 상장을 하고 10월 6일 금요일 권리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남은 공모 일반 4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T, 밀리의서재, 한싹, 레뷰코퍼레이션은 각각 영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큰 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수혜측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T는 수혜측 상단 초과 비율이 제일 좋고 의무보유 확약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밀리의서재는 수혜측에 참여한 기간수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참여한 평균 참여 비율이 제일 낮고 경쟁률도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수혜측 상단 초과 비율이 41.97%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의무보유 확약도 제일 낮습니다. 이어서 한싹은 평균 참여 규모가 제일 작지만 이는 기간 배정 규모가 제일 작기 때문입니다. 한싹의 평균 참여 비율은 46.34%로 제일 높고 경쟁률도 870.74대 1로 제일 높습니다. 수혜측 상단 초과 비율,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그리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이어서 레뷰코퍼레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기간 배정 규모가 제일 크고 그에 따라 평균 참여 규모가 제일 큽니다. 하지만 수혜측에 참여한 기간수가 제일 적습니다. 다만 수혜측 상단 초과 비율, 의무보유 확약은 좋은 편입니다. 4종목의 수혜측 결과를 비교하면 한싹, IMT, 레뷰코퍼레이션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리의서재는 거의 모든 면에서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T가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물량은 제일 많지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 예상 유통물량을 비교한다면 밀리의서재가 제일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한싹이 제일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레뷰코퍼레이션은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가 없고 한싹은 매우 적습니다. 밀리의서재는 26.23%이고 IMT는 51.9%로 제일 많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을 비교하면 한싹이 제일 좋고 레뷰코퍼레이션이 그 다음, IMT가 그 다음, 밀리의서재가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서재, 레뷰코퍼레이션, IMT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됩니다. 한싹은 신한 제11호 스펙과 동시 상장이지만 최근 상장인 스펙 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거의 단독 상장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리의서재가 추석 연휴 바로 전에 상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추석 연휴 전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매년 추석 때만 되면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추석 연휴 전날 상장한 현대중공업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종목은 추석 연휴 전날 상장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리의서재 상장일 2일 전인 9월 25일 월요일 상장하는 인스웨이브의 청약 결과가 좋다면 밀리의서재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상장과 청약이 겹치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6개 종목이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지만 일반 공모주는 4개, 스펙이 1개, 실권주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같으면 스펙이 다크호스겠지만 이제는 스펙의 상장일 열기도 거의 사라졌고 신한 제11호 스펙은 규모도 매우 크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권주 청약으로 진행되는 에이스테크는 일부가 의도하고 매수하여 올린 주가인 점이 부담입니다. 권리 매도일까지 주가가 유지되면 좋겠지만 억지로 올린 주가이기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청약 기간 동안 주가를 충분히 비교하시고 공모가와 차이를 확인하신 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약이 시작된 IMT와 밀리의서재 상황을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되는 밀리의서재가 IMT보다 경쟁률이 높고 균등 배정 주식수가 적습니다. 아직 1일차이긴 하지만 밀리의서재가 더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서재는
거의 모든 면에서 IMT, 네뷰코퍼레이션, 한싹보다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밀리의 서재 상장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균등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IMT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은 점과 기존 주주가 많은 점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종목이고 의무 보유 하격이 제일 높은 점이 장점입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일부 비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중 상황이 제일 좋은 종목은 한싹으로 보입니다. 한싹에 최대한 청약을 하시고 네뷰코퍼레이션은 한싹과 경쟁률 차이를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네뷰코퍼레이션 경쟁률이 한싹보다 높다면 한싹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고, 혹시 모르시겠다면 네뷰코퍼레이션과 한싹을 분배해서 청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한 제11호 스펙은 가볍게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거지만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판단으로 최종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기간 중 점심 청약 라이브를 통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수익과 좋은 결과만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여러분의 판단으로 청약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